안녕하십니까.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입니다. 이번 시간에 폐기물 관리법을 읽어주는 남자 편에서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한다. 여기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를 한다면은 공장에서도 자기가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공정 폐기물로서 그 원료가 나온다면은 그 원료를 이용해서 다시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감량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피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배출 시설에 의한 방지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폐기물은 그 처리 과정에서 양과 유사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 보존과 국민 건강 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져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이 있다.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폐기물 처리 업자가 어떤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치 폐기물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첫째 책임은 그 사업자죠. 그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돼서 민사상의 책임도 지고 형사상의 또 책임도 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땅 주인도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에 준한다는 거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한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수출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폐기물 신고 또는 중간 재활용업 이상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인허가증을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타인 명의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한다.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처분이라 그러죠. 소각은 중간 처분이고 매립은 최종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처분을 하기보다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간 처분, 그러니까 처분을 하는 거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더 배출자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활용에 대해서 이 관련 폐기물 관리법은 자원의 재활용에 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을 중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여기서 이제 폐기물의 광역관리가 있습니다. 자, 광역관리라는 것은 인근에 있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군구 이런 쪽이 하나로 엄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현재 괴산이 있고 정평이 있잖아요. 그럼 정평에 있는 생활 쓰레기도 괴산의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폐기물의 광역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반입 수수료를 말하는 건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관리법 29조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전에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개인이 개인 업소에서 자기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이 29조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책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주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방치 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책임이 이 제7조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 땅에 내 공장이나 내 자원순환 시설을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임대를 주실 때는 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10억, 20억, 30억짜리 땅이 한 방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의 투기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물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주 운반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 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폐기물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 그럼 폐기물이 버려질 수 있는 곳은 어떤 것인가? 폐기물의 수주 운반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다. 설비를 말한다. 이것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된 업체나 아니면은 25조에 한 폐기물 처리 업소나 아니면 29조에 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가 된 곳이나 아니면은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된 곳이나 그 외의 장소에 폐기물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주자 또는 관리자가 국민의 책무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조례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자, 이 조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항상 이런 폐기물 관리법 안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에서부터 폐기물의 투기 금지까지 폐기물 관리법을 읽어주는 남자 고물학도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